중에서 일부인데 내용은 주제는 이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자, 이거를 왜 말을 하냐면은 그냥 한국 사람은 이 말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을 갖다가 한국을 먹고 괴롭힌 일본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뭐 이게 또 그래요. 일본이 괴롭혔어요, 한국 그때 옛날에. 맞아요, 일제강점기 때. 근데 이거를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렇게만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결론만 말해서 왜 조선이 일본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아야 된다. 반드시 짚고 알고 나서 넘어가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요 뜻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야, 일본 네가 그때 우리 먹고 괴롭혔잖아, 이 나쁜 놈들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니,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욕하는 것보다 왜 일본은 강해졌고 조선은 허우적대서 먹혀가지고 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정말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당시에 국제 정세는 어땠냐면은, 자 보세요.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땠는지. 유럽에 이제 서양 열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양 열강, 대영 제국, 프랑스, 포르투갈, 에스파냐, 요런 나라, 이제 러시아까지, 요런 나라들이 당시에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여기 이제 영국이 이제 이 건넜죠.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제 신대륙 발견한 지 한참 됐죠. 지금은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를 아예 먹었어요. 캐나다를 먹고 이제 미국이 생기고 이제 막 인디언들 죽여가면서 이제 막 땅을 넓히고 있다. 그죠? 막 다 죽이는 거야. 다 죽이고 있어요. 다 죽이고 지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는 더해요. 아프리카 이제 흑인들 전부 다 노예 만들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마약 퍼뜨리고 인신매매하고 돈 되는 건 다 해요. 자원 착취하고 막 오만 짓 다 합니다. 사람 죽이고 이렇게 서양 열강 애들이 막 뻗어나가는 시기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인도까지 먹혔어요. 영국 동인도 회사라고 적혀 있죠. 지금 여기 전부 다 이제 영국령이란 말이에요, 인도가. 그런데 청나라 어떻게 돼요? 아편 전쟁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2번 져가지고 이제 서양한테 진 겁니다. 동양이. 청나라가 굴복했어요. 이제 그거를 일본이 봅니다.
일본이 딱 보니까 와 이제 서양 애들이 엄청 세네. 이때 일본이 이제 막 그 뭐야 철갑선이라고 해요. 그 흑선이라 그러나요? 얘네들 말로 이게 막 들어오거든요. 와가지고 막 일본 애들이 처음에 어떻게 하지 그랬다가 결국에는 얘네들이 서양 문물을 배우죠. 이제 국제 정세를 보는 거예요. 우와 씨 얘네들이 막 온데 만데 다 먹고 있고 막 노예 만들고 막 지들끼리 다 막 땅 따먹게 하고 있고 청나라마저 무너지고 이런 판국인지 일본이 알았어요. 일본이 알고 나서 와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부파랑 유신파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황은 뭐 냅두고 이제 쇼군이 이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각제를 해가지고 총리를 이제 세우는 거죠. 1대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죠. 안중근이 죽인 사람. 이제 총리를 내세워가지고 막 정치를 한다, 막 이런 거 정치 체제도 바꾸고 이제 총도 만들고 서양 애들 이쪽에 막 서양에 이제 가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총 만들고 이제 철로 된 배도 만들고 막 뭐 공업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조선은 그 당시 어떻게 하고 있었냐?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당시 국제 정세입니다. 자, 보면은 1864년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864년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해요. 그 당시 이제 고종이 어렸거든요. 너무 어려가지고 이제 그 앞에 왕이 있는데 죽었어요. 이제 고종이 너무 어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일단 내가 먼저 이제 좀 집권을 해가지고 정치를 대신하겠다. 고종 대신. 그래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조선을 딱 보니까 이 안동 김씨를 비롯한 세도 정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나라 안이 완전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너무 엉망진창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안동 김씨를 제외한 노론 일당들을 제외한 남인 북인들 인재를 고루 등용을 하고 당시에 이제 국정을 이제 총괄하던 기관인 비변사를 폐지를 하고 이제 의정부와 상무부를 부활시켰죠. 대신에 이런저런 개혁을 합니다. 뭐 호포제 실시, 뭐 황곡제를 개혁을 한다던가 사창제를 실시한다던가 이런 이제 개혁을 해요. 그 서원철폐도 있어요. 서원이 당시에 이제 세금도 안 내고 이제 폐단이 너무 심했죠. 이제 그런 것도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개혁가입니다. 개혁가. 이 사람이 절대 이제 좀 바보가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컸어요. 대신에 이제 흠이 하나 있어. 흠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1866년에 평양에서 미국 상선 제네럴 셔먼호를 불태워요. 조선이. 근데 이제 이 뜩 보니까 이 증기선이야. 증기선. 오, 증기선이 있네. 그래서 일본은 뭘 어떻게 했어요? 증기선을 보고 배웠잖아요. 그 유럽에 가가지고. 근데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가서 배우지 않고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하면서 맡겼어. 조선 신하들한테. 이거 한번 똑같이 만들어봐.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고 이렇게 막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게 좋은 건 알겠는데 쟤네들한테 배우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국내를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실제로 하려고 시도도 했고 그런 개혁까지만 국제 정세와 서양 문물에 관해서 너무너무 보수적이었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 자,
뭐 이제 병인 박해도 하고 병인 양요가 이제 발발을 했어요. 강화도에서 프랑스를 물리쳤어. 그 다음에 독일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이제 도구를 했어요. 이제 왕족의 묘인데 이거를 도구를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이 열받았어. 68년이거든요. 이게 이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이제 왕족의 묘를 도구를 해보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화가 났어. 정말 열받아가지고 전국에 척합의를 세워가지고 세국 정책을 추진한 거예요. 일본이랑 완전 정반대죠. 그죠? 일본이랑 완전 정반대입니다. 조선은 세국을 해버렸고 일본은 완전 활짝 열어가지고 문물을 배웠어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부 개혁을 했죠. 이게 엄청 큰 차이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런 사람이었다. 국내를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걸 판단하고 그렇지만 국제적으로는 너무너무 보수적이었다. 신미양요 이건 이제 미국을 물리쳤어요. 물리쳤자 하여튼 미국도 이제 되돌려 보냈어. 하여튼 이랬는데 자 어떻게 됐냐면은 1864년 이제 거의 10년 뒤입니다. 거의 10년 뒤인데 73년에 이제 66년에 이제 민자양 요 사람이 이제 민비입니다. 고종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때 이제 73년에 민비가 이래요. 고종한테. 아니 당신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됐는데 이 계속 대원군이 정치해야 돼요. 이러면서 꼬드겼어. 그래서 이제 고종이 아이고 이제 제가 정치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이제 자기가 이제 정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고종이랑 민비가 정치를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그동안 이제 조선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국내적으로 이제 개혁을 한 거를 다 이제 되돌려 버립니다. 철폐했던 서원을 부활시키고 이제 대원군이 세도 정치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했던 남인과 북인들을 이제 파직시키고 그 사람들이 사직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고종과 민비는 내치, 국내 정치, 내부 정치는 완전 엉망진창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고 대신에 이때 개화파가 등장합니다. 고종과 민비는 서양 문물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이런 뜻이죠. 정반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급진개화파, 김옥균, 박영효, 서강봉, 오경석, 옹건파, 김홍식 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요. 자, 나오는데 이렇게 흘러가요. 73년부터 쭉쭉쭉쭉 민비가 이제 정치를 합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 거의 한 10년 동안 이제 고종과 민비가 정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일본이랑 불평등 조약도 맺었죠. 76년에. 자, 요때 이제 10년 동안 이제 민비가 하다가 1882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82년에 이모군란이라는 게 이제 터지는데, 그죠? 자, 이모군란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구식군대가 있고 신식군대가 있었는데 그 내치가 너무 엉망이다 보니까 구식군대 이제 월급도 잘 안 나오고 식량도 잘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식군대 사람들이 흥선대원군님, 고종이랑 민비가 너무 정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만이 이래요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흥선대원군님이 정치를 해주세요. 이렇게 막 빌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알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식군대들이 이제 막 난동을 부립니다. 궁궐에서 난동을 부리는데 민비가 어떻게 돼요? 아니 난동을 부리니까 자기는 힘이 없잖아.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민비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해가지고 청나라가 왔어요. 그때 위안 스카이가 그때 왔을 거야 아마. 원세계라는 놈이 와가지고 그 청군이 흥선대원군을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그냥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그냥 이 흥선대원군을. 웃기죠. 그냥 옆에 있는 나라가 물론 그 당시 이제 조선은 이제 청나라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한들 옆에 있는 나라가 일국의 이제 거의 지도자급을 그냥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압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비는 어떻게 해요? 청나라가 도와줬으니까 그때부터 친청 정책 청나라한테 붙죠. 그래서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청나라랑 수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동시는 아니지만 같은 해에 조미수호 동성조약이라고 이제 미국이랑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물포 조약이라고 일본군이 이제 서울 한양에 이제 군대를 주둔할 수 있는 조약도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비가 다시 계속 이제 통치를 합니다. 고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빙사도 보내고 뭐 이탈리아랑 수교하고 러시아랑 수교하고 이렇게 계속 개화 정책을 펼쳐요. 물론 내치는 이제 박살이 나죠. 개화 정책을 펼치는데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제 여기 급진개화파에 김옥균, 박용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뒤집는 거예요. 이게 다 일본이랑 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까지 1874년부터 1884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10년의 시간은 솔직히 좀 긴 시간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대한민국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10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죠? 중국의 손길이 안 뻗은 데가 없죠. 그죠? 뭐 국회, 행정부, 사법부, 우리법, 연구회 그죠? 한국 언론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썩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더 심해졌죠. 아주 그냥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정교조 뭐 민노총 뭐 그다음에 종교계 뭐 연예인들하고 해가지고 중국물 안 먹은 데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일본물 먹은 애들 1874년부터 1884년까지 10년 동안 정권을 뒤집을 수 비록 3일뿐이지만 정권을 뒤집을 만큼의 뭔가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마수가 어느 정도 많이 뻗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이 10년을 기억해 두시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간격으로 계속 큰일이 일어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지만 3일 만에 끝나고 이제 민비가 요때 1882년까지만 해도 청나라한테 이렇게 붙었다가 여기 이제 요 몇 년 동안 러시아랑 일본이랑 이렇게 막 붙어먹는 정책을 펼쳤어요. 요 83년, 84년, 85년 이때까지. 그 청나라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요년 봐라. 이게 안 되겠네 하면서 흥선대원군을 복권을 시킵니다. 조선에.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정치해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치하고 있었어. 정치하는데 이제 민비랑 사이 되게 안 좋죠. 되게 안 좋은데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10년이 흘렀어.
다시 10년이 흘렀는데 1894년이 정말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조선이 격변하는 시기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때 교조 신원운동이라고 있죠. 근데 동학이 약간 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동학. 근데 이제 제일 그게 이제 1894년에 동학 농민운동이 전라도에서 막 들고 일어나요. 그 탐관 오리 때문에 못 살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민비가 이걸 딱 보더니 이것이 우리가 못 막는데 그것도 막을 힘이 없어. 조선에는 이미 내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래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청해요. 안 되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거 동학농민운동이 이 백성들이 무지렁이들이 전주성까지 함락을 했어요. 청나라님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청나라가 알았어 이래가지고 들어와요, 조선에. 근데 일본군도 들어옵니다. 이 1885년에 텐진조약이라는 게 맺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청나라가 이제 조선에 파병을 하면은 일본도 파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 민비가 이제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청나라가 들어왔어. 일본군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군이 상황을 딱 보는 거예요. 오씨, 우리가 비록 탐관 오리 때문에 들고 일어났지만 우리 때문에 외세가 막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에 막 군대가 들어오고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의상, 정말 억울하지만 대의상 우리가 해산한다. 단지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조건을 걸죠. 집강소 설치 뭐 이런 거 있어요.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거를 요구하고 이제 들어주니까 전주화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진 해산합니다. 동막군이 이제 자진 해산해요. 이 청나라군하고 일본군하고 나가라고 자진 해산했어. 근데 일본 이 새끼들이 뭐 동학 농민군 의도에 어쨌든 뭐 자기네들은 이제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이제 조선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에하라든가 뭐 이렇게 있어. 이 일본 놈들이 있는데 자세한 건 됐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1894년이죠, 그죠? 그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거의 25년의 시간이 흐른 거야. 약 25년의 시간이. 그러면 세졌겠어요? 안 세졌겠어요? 세졌죠. 25년은 긴 시간입니다, 되게.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때부터 총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공장도 만들고 부강병을 해가지고 이제 세졌는데, 이제 기울어져가는 청나라와는 한판 붙을 만하다. 그래서 조선을 이 청나라로부터 좀 떼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한판 뜨자 해가지고 이거부터 합니다. 경복궁 습격. 그때까지는 일본이 조선으로부터 무력으로 어떻게 안 했어. 그냥 이제 자기네 편만 만들었겠죠. 사람들을 매수하고 뭐 그런 방법만 썼겠지. 근데 이때 처음으로 무력을 씁니다. 그 경복궁을 습격해서 고종이랑 민비를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고 너 가만히 있으라 이러고 김홍집 내각이라는 걸 만들어요. 흥선대원군을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그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이 백성들한테는 약간 신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막 너무 지 맘대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까봐 흥선대원군을 바지사장으로 앉혀놓고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이제 흥선대원군은 그냥 바지사장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내각을 이제 만드는데,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권영세, 권성동이 추진하는 내각제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 김홍집 내각을 통해서 일본이 뭘 하냐면은 가보개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고, 이제 막 가보개혁해요. 가보개혁에 노비제 폐지, 노예 없애는 거야. 노비 없애고 단발령도 있댔나? 하여튼 근대화된 법을 많이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내각으로 얘네들이 뭘 했냐면 조선을 좀 더 쉽게 일본이 조선을 좀 더 쉽게 통치하기 위한 뭔가 장치를 많이 걸어뒀다. 약간 그런 거를 이제 정부 구성을 약간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좀 했어요. 그게 이제 내각을 만들고 개혁을 한 근본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본이 그렇게 이제 조선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권영세, 권성동이 만약에 추진하는 내각제가 이제 만약에 개헌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 물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각 개헌이 되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하기 위한 법이나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도입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 이제 중국의 따까리가 되는 거죠. 이 내각, 그때 생긴 내각이,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각제는 절대 추진되면 안 되는 거고, 이때 과거의 흔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지금 이제 이때의 흐름을 얘기하면은 그런 거예요. 김홍집 내각 해가지고 가보개혁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 조선을 좀 이렇게 통치하기 쉽게 살짝 바꾸고, 청일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그래서 대원군이 동학군에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막 자기는 바지 사장으로 해놓고 김홍집을 시켜가지고 막 이제 막 바꾸는 거야. 이제 일본이 조선을 막 바꾸는 거예요. 조정 구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이 안 되겠다. 동학 좀 일어나 봐라 해가지고 동학군이 다시 일어났어. 이때는 이제 탄가놀이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사람들 헌재하고 막 광화문하고 앞에서 이제 막 들고 일어나죠. 전국에서 막 부산, 대전, 그죠? 다들 광주도 일어나고 막 다 해요. 집회하고 하듯이. 동학군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금치 전투에서 어떻게 됐다? 일본군이 막 기관총으로 다 죽였죠. 한 2만 명 정도 죽었어요. 그래서 졌어. 해산했어. 이게 어떤 일이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민비는 보세요. 경복궁 습격이 어디냐? 습격으로 고종하고 민비는 일본이 이렇게 힘으로 억눌렀어. 야씨, 딱 목에 이제 딱 칼 들이대고, 니 정치하지 마 이러면서, 깝치지 마 이러면서 딱 눌렀어요. 그 대원군도 바지상으로 앉혀놓고 김홍집 내각으로 이용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이 하라는 대로 막 법도 만들고 뭐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원군도 이제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동학군을 불렀지만 대원군도 힘을 잃은 거야. 졌는 거야, 일본한테. 민비도 눌려 대원군도 힘을 잃어. 동학군 백성들이 일어나 봤지만
졌어요. 우금치에서. 그래서 조선의 양대 정치 세력이었던 민비도 저, 대원군도 저, 백성도 저, 모두 졌어. 조선의 모든 조선 세력들이 일본한테 다 진 거예요. 이때 조선은 일본한테 진 거야, 그냥. 1894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895년에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이겨가지고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청나라를 신흥 강국인 일본이 영향력을 뺏은 거예요. 아직 완전히는 못 뺏었어. 그렇지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했어. 그거거든요. 이 청일전쟁의 의미가.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일본이 그래 청나라 한판 붙어보자 조선을 두고 붙어가지고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자, 근데 시모노세키 이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해가지고 요동이 지들 땅이니 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제 그때 좀 힘 좀 썼어요. 이제 내 돈 굴다 하면서. 근데 얘네들이 딱 셋이서 뭉쳐가지고 일본한테 간섭을 했어. 야, 요동 땅도 반환하고 하지마, 깝치지마 이래가지고 일본이 깨갱했어요. 그래서 이 민비가 뜩 보더니 러시아 힘 좀 쓰다, 너 이 러시아 좀 세네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아까 김선대원군을 이제 바다사장으로 앉혔다 그랬죠. 근데 고종 보고 이제 고종이 다시 친정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러시아를 등에 업고 일본을 멀리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이 자기한테 쳐들어와가지고 경복궁에 궁까지 쳐들어와가지고 목에 칼 대고 막 하는데 당연히 멀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지사장으로 세운 게 흥선대원군, 자기랑 원수였어요. 딱 세우니까 완전 적이잖아요. 아, 일본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민비가 일본을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더 센 나라인 러시아랑 이제 러시아한테 붙습니다. 그 일본이 어떻게 해요? 일본이 이걸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것 봐라 하면서 명성황후를 어떻게 해요? 민비를 죽입니다. 내가 조선의 국모다.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개혁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국무가 이렇게 죽으니까 백성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이제 의병도 일으키고 하는데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제 부인이 일본한테 그냥 죽었어. 와서 죽여버려 그냥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도망가죠. 러시아 대사관으로 나 좀 살려줍시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아관파천이라는 거고 대원군은 은퇴하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독립신문도 이제 만들어지고 독립협회도 만들어지는데 이때의 독립은 뭐냐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고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조선이 그때까지 청나라 속국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청나라가 일본한테 패배할 때 그때까지도 속국에서 벗어나질 못했어. 이 조선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비록 이 영상 속에서는 아닌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들. 조선은 이때까지도 무너져가는 제국, 썩은 동아줄, 청나라를
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했어. 속국이었어. 벗어나질 못했다고요. 일본이 이겨가지고 독립했어요. 자, 대한제국이 이제 1897년에 이제 선포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고종한테 와서 이래요. 이제 청나라한테 이겼잖아요. 일본이 이제 고종한테 와서 이래. 고종아, 봐라, 이제 청나라 별거 아니다. 니 왜 속국으로 살고 아직까지 그러고 사냐. 니도 독립국이고 이제 황제해라. 조선하지 말고 대한제국 해라. 황제국으로. 그래서 고종이 이래요. 씨, 내가 황제라고? 청나라 이제 우리 간섭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좋다고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어요. 나는 우리 여기는 황제국이다. 대한제국이다 하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겁니다. 일본이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전부 다. 지금 이제 한미일 북중러. 북중러는 뺄게요. 제가 싫어하는 말이라서. 이것도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미일 동맹이 있죠. 그죠? 그 중국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특히 북한, 이 한미 동맹을 깨뜨리고 싶어 한단 말이야. 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어떻게든 떼어내고 싶어 해. 이게 일본이 하는 이때 일본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이 청나라로부터 이 조선을 떼내야 돼. 그러려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꾸덕여가지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해요. 선포했어. 독립을 했어. 그래, 청나라로부터. 그래서 이제 근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독립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문도 막 만들어줘. 독립했다고 좀 알라고. 이때 이제 대원군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래요. 이건 고종했던 일인데 이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당시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그 당시 이제 이승만, 그때는 박사도 아닌데, 그때 이승만이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도 쓰고, 청일전기 이런 책도 쓰고 하는데,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아직도,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책으로 있거든요. 저도 읽어봤는데, 진짜 정말 한국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추천하는 책인데, 독립정신 책 한번 관심 있으신 분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대한제국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가는데, 이래요, 이제. 1차 영일동맹이 있고,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있고, 2차 영일동맹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일본 입장에서 이제,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어냈어. 떼어냈는데, 이제 조선을 먹고 싶은데, 이제 정한론이라는 게 있죠. 일본에.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러시아가 이제 조선에 이제 영향을 끼치려고 이제 내려오고 있었단 말이야. 영국한테 갑니다. 영국한테 가가지고, 영국아, 인도 너거 먹어. 대신, 우리 아무 말 안 할게. 대신 조선, 우리가 먹을게. 너네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힘 있는 놈들이 이제 세계지도 딱 펼쳐놓고, 여기는 네 먹고, 여기는 내 먹고, 이렇게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은 이제 일본이 미국한테 가가지고, 야, 필리핀은 미국 니 해라. 대신 미국아, 우리 조선 먹을 테니까 좀 눈 좀 감아도, 이렇게 하는 거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1882년에 조미수 동상조약이라고 있었어.
이때 미국이 이제 조선을 좀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뭐 이제 만약에 뭐 다른 나라가 뭐 미국보다 조선에 대해서 이제 미국보다 우선하는 그런 조약을 맺으면 미국이 이렇게 관여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배신당한 거예요. 그 이때만 해도 이승만이 이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이승만이 미국으로 날아가가지고 뭐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하여튼 까먹었는데 하여튼 막 이 조미통상 수소통상조약으로 이렇게 막 뭐 할 때 이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알고 나서 이승만이 이게 국제 정세구나. 이게 배신도 할 수 있고 뭐 지들끼리 막 땅 따먹기도 하고 막 이런 거구나. 국제 정치의 냉혹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다 이게 양념을 쳐놨어. 조선 우리가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게 주요 내용인데 그래갖고 러일 전쟁 한판 뜹니다. 한판 뜨고 저기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뭐 조약하고 이기자마자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통감부를 설치하죠. 을사조약 때 뭐 배우죠. 시일야 방성대국 이러면서 그죠. 뭐 다 소용없어요. 이미 먹히고 나서 막 아무리 그래봤자 소용없고 하여튼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뭐 백성들이 이제 분노하죠. 그래갖고 의병 일어나요. 소용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미국의 헐버트 특사 파견해가지고 헐버트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한국한테 참 잘해주는 미국 사람이죠. 어쨌든 특사 파견해가지고 뭐 미국한테 이제 해달라 해도 가스라 테프트 미략 다 돼 있는데 소용없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년 뒤에 고종을 폐위시켜버리죠. 일본이 군대도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산된 군대가 정미 의병을 일으키는데 소용없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년 뒤에 의병 대토벌 작전 해가지고 이분들 이제 토벌 당하죠. 토벌 당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만주로 넘어가서 독립운동하죠. 뭐 그런 건데 이제 다시 1년 뒤에 어떻게 되죠? 조선이 멸망합니다. 대한제국이 일본에 먹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내치는 잘했지만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웠다.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웠고 서양 문물을 배척했다. 고종과 민비는 어떻게 했죠? 내치를 너무 못해. 개화를 하려고 했는데 내치를 너무 못해. 바보 수준이었어. 근데 정반대의 이제 정치 세력이 서로 준내게 싸웠어요. 막 바뀌어요. 민비가 뭐 정치했다가 흥선대원군이 정치했다가 뭐 지들끼리 싸우고 바뀌고. 근데 어떻게 하죠? 민비가 어떻게 해요? 청나라 막 힘을 빌렸다가 친일 정책에 했다가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한테 발리고 뭐 일본한테 붙었다가 뭐 러시아한테 붙었다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일본을 멀리 하다가 그다음에 일본한테 죽고. 그러니까 그때 막 바꿔가면서 그냥 정권을 잡기 위해 외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더 강한 외세를 이용했어요. 그냥 완전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야. 지들끼리 싸우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했죠? 이렇게 몇 년을 보냈어. 민비 죽을 때까지 25년이었어요. 일본은 이때 1868년에
메이지 유신에서 부국강병 시작할 때부터 1894년 우리는 이제 막 민비 죽을 때까지 거의 25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힘을 잃어가지고 뭐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다시 15년 뒤에 따라 먹혔죠. 그죠? 그냥 그겁니다. 이게 국제 정세 저 따라갈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자기 정권 잡기 위해서 외세 그냥 더 강한 외세에 붙고 이용한 것도 아니지 자기가 이용당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먹힌 거예요. 그냥 그에 반해 일본은 꾸준히 개혁을 해서 부국 강병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주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아야 된다. 아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아니 일본이 한국을 먹고 괴롭혔는데 일본 나쁜 놈 왈왈왈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라고요. 그래서 자, 다시 반복을 하자면은 조선이 망한 이유는 국제정세에 어두웠다. 홍선대원군. 그리고 청나라 속국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죠.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어. 일제강점기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어. 청나라 속국에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어. 청나라 속국에서 벗어난 거는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거는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청나라에 승리해서 독립해서도 다른 나라에 의지하려고만 했다. 러시아한테 붙었다가 뭐 그런 거죠. 속국 마인드, 사대주의. 대한민국 아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발빠른 개혁을 하지 못했죠. 일본이 서양 문물 받아들여가지고 부국강병 하는 동안 우린 뭐 했죠? 그냥 싸웠죠. 흥선대원군이랑 민비랑. 권력 다툼으로 인해 나라의 구신점이 흔들렸고 백성들도 무지했다. 자, 일본이 동아시아 최강국이 되고, 자, 세계 2차 대전 당시 최강국 미국과도 전쟁을 할 만큼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세계 2차 대전 할 때 진주만 선빵 쳤죠. 일본이 미국한테. 그때 되게 셌습니다. 일본. 그만큼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 정세 아주 밝았어요. 일본은. 당시에 이제 서양 열강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다. 문물을 받아들이고 4대를 안 했죠. 조선처럼. 스스로 개혁해서 부국강병을 했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치열하게 싸웠지만 제때의 개혁을 이루어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황금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황금 타임, 서양 열강에 이제 잡아먹힐 그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 딱 타이밍에 개혁을 해서 부국강병에 힘쓴 거예요. 일본도 늦었으면 똑같이 그냥 먹히고 노예 나라가 된 거예요. 서양에. 근데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동아시아 최강국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있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도 지금 그 잘못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2부와 3부 다음 영상에 이렇게 내용을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